아까파 TV, Let's get it. 1월 달은 저거 아까 그 이제 질문 잠깐 뭐 보면 부가세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세금 이렇게 질문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냥 일관성 있게 얘기하거든요. 세무사 맡겨라. 세무사 맡겨라. 네. 조합에 근데 있다면서요. 또 서울에는 5만 원짜리. 네. 뭐그 근데 정도면은 5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잘 안 해줘요? 아니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본인이 신고하는 거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어. 아 좀 안 털어줘요? 안 털게 뭐 있어요 털지. 매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털지. 자기가 했을 때는 세금이 10만 원 나오는데 거기 갖다 주면은 5만 원 하면은 5만 원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는 안 해줘요? 그래요? 그럼 오히려- 10만 원짜리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네. 요즘은 매입 자료만 많으면 네. 누가 털어도 시커 터는 거고 네, 그쵸. 매입 자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무사에 맡기느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매입 자료를 얼마만큼 하냐 확보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진 신고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그냥 조합 한번 여쭤보고 제휴가 돼 있는 세무사로 가라. 그럼 잘 해결해 준다. 근데 그게 좀 또 좋게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합에서 맞는 세무사들은 그렇게 또 잘 안 해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 그래요? 엄청 많은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많은 숫자를 해버려야 되니까.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아 너는 좋은 비싸서 기억. 그런가? 아. 자,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1월에 부가세, 5월에 5월인가? 6월. 5월에 소득세. 예. 5월에 소득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간이가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부가세, 5월 소득세. 그 다음에 7월에 다시 부가세.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일반 가세는 1년에 2번 신고, 간이가세는 1년에 부가세 신고 1번 신고. 근데 간이가세가 됐든 부가세가 일반 가세가 됐든 세금의 기본은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국세청, 카드 등록 이거면 다 돼요. 특별하게 이것만 해놓으세요. 이것만. 이거 안 해놓고는 세금 줄일 방법 없어요. 이거 안 해놓고는 본인이 족뱅이 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이거 안 해놓고는. 카드 등록만 해놓고 카드로만 다 쓰시면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길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괄 신고. 이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근데 4,800 이상이 문제거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자, 다시. 4,800만 원 밑에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괄 신고 해주기 때문에. 근데 국세청 카드 등록한 사람은 개인이 해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영감님. 근데 4,800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갖다 신고를 하면 카드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7천 찍으셨어. 그런데 매입 자료를 카드를 얼마 썼느냐면 써오다 보니까 한 4천 썼단 말이야. 응? 네. 근데 이 4천을 쓴 걸 다 매입으로 안 잡아줘요. 국세청에서. 이걸 다 안 잡아준다고. 여기에서 매입이 되는 자료가 있고 안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 근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거는 매입으로 잡히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매입으로 못 잡는 자료입니다라고 걔네들이 딱 나눠놨어. 네 맞아요. 네. 딱 나눠놨어. 근데 그 세무사 통하면 조금 여기다가 그 세무사 잡히는 자료를 조금 유동성 있게 잡아주지. 네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네. 아, 김인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 등록 방법 오다 가다니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가셔서 국세청 사업자 카드 등록 찾으시면 돼요. 네, 그 검색창에 검색하면. 네, 검색창에 그냥 사업자 카드 등록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지금 등록하면은
2022년 20에는 올해 또까지 이제 지난 건 한데. 네, 지난 건 끝났고. 네, 지난 건 끝났고. 네. 그래서 1월 3일 내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신용카드를 몽땅 등록하는 거다. 그 하이패스까지 이거 100번도 더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카드 등록을 쓰면 내가 그 카드 쓴 내용 중에 매입으로 잡을 거냐, 매입으로 안 잡을 거냐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세무사들이 요 정도는 매입으로 잡아도 됩니다라고 매입으로 잡는다고. 딱 원래 이 카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입으로 잡히는 금액 얼마 이게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1년에 4천만 원 썼는데 매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다 라고 탁 나와요. 그러면 이 매입을 요것만 잡는 거예요. 나머지 2,800만 원은 매입으로 안 잡는 거야. 근데 세무사가 건들면 요 2,800만 원 중에 아리까리한 부분들은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걸러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컴퓨터가 탕탕 기계적으로 걸러내버린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매입으로 잡을 걸 일로 옮겨주는 거지.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요. 딴 게 없다니까. 우리처럼 세금이 간다는 경우가 없어. 홈택스에다가 카드만 등록하면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5만 원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7만 원이 됐든 아니면 또는 10만 원이 됐든 맡길 거냐 아니면 그냥 낼 거냐. 요 조합에서 지금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하잖아. 그죠? 네. 언니 얼마에? 저희 10만 원. 10만 원 많이 받는 거야. 네. 예. 우리는 서울조합은 4만 원인가 5만 원 하거든요. 저희 인원이 적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맡길 거냐? 아니면 걔네들 맡겨놓으면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요거 매입 자료 안 잡힌 거 중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걔네들이 영수증 가라 영수증을 만들어 갖고 매입 자료를 넣고줄 방법이 없어요. 요즘 세무서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걸 해놓고 그 다음에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갖다가 주고 맡기면 걔네들이 거기서 이삭줍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삭줍기로 해서 매입 자료로 쓸만한 것들을 매입으로 올려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부가세를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떨고 놓으면 소득세는 0원 내올 수도 있어요. 0원 내올 수도. 그것도 그렇고 저거 있지 않나요? 뭐 건강보험료 좀 싸지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도 그쵸. 싸지고. 그게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소득세가 떨어지면 그렇죠.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잘해야 돼요. 부가세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세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세 금액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고 네, 많이 그다음에 달라지네요. 저게 또 달라지지. 연금보험료가 달라지지. 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고 네. 이게 다 요거를 얼마만큼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요게 신고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되어주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다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신고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신고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가르쳐 주잖아. 카드 등록을 국세청에다가 그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셔라.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카드를 얼마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본인들이 그리고 다 나머지는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야 부가세 신고할 때는 뭐 한 20만 원 내네? 뭐 20만 원 그냥 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털고 안 털면 안 돼요. 저게 큽니다. 저게 건강보험료가 작지 않아요. 커요. 세금을 20만 원 내냐 2만 원 내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천만 원 매출을 올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A도 5천만 원을 올렸고 B도 5천만 원을 올렸어요. 근데 A는 그 국세청에다가 카드 등록을 열심히 해갖고 매입 자료를 3천을 인정을 받았어. 근데 B는
그냥 얼레벌레에서 1,000만 원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이 부가세는 이 사람이나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 맞아. 예. 이거는 이 사람은 10만 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만 원 냈다면 이 사람은 20만 원 내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올렐레 뭐 그래봐야 돈 10만 원 더 내는 거 내가 그냥 아예 10만 원 더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에 가서는 이 사람은 소득세가 소득 기준 금액이 얼마 5천 빼기 3천이면 2천만 원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함께 살고 자식도 한 명 있으면 이 사람 소득세 제로입니다. 제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 돼서 2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고 이 사람은 4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4천만 원의 기준에 대해서 내는 거고 2천만 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4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이 구간이 달라서 많이 뛰어. 똑같이 건강보험료는 혜택은 똑같이 받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내는 거고 여기는 2천만 원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그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근데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올려볼까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7천 매출을 올렸고 이 사람은 4천 매입 자료를 갖다 잡아줬어. 이러면 3천만 원 이제 이렇게 소득이 나왔고 한 사람은 7천인데 이 사람은 그냥 1,000만 원만 집어넣고 매입자 이러면 이 사람은 6천이에요. 이러면 고소득으로 갑니다. 여기는 고소득으로 가요. 고소득 7,200 아닌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혼자 살잖아. 네. 그럼 박살나요 소득세. 박살난다고. 네, 제가 한번 박살 나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이나 부가세 금액은 내가 볼 때 많이 차이 나봐야 20만 원 차이 나.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간이가세 구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똑같은 간이가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A나 B나 부가세 내는 금액은 차이는 2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의료보험료에서는 한 5만 원씩 차이 나버리면 1년에 6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60만 원.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 차이 나면 거기서 하면 1년에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몇백만 원. 이 소득세 이러면 1년에 몇백만 원 차이 나요. 혼자 사는데 6천만 원이면 세금 좀 나올걸? HOIA 네, 오피셜님 구독 감사합니다. 한번 그리고 고소득 제가 한번 됐는데 고소득자는 일단 찍힙니다. 구세청에. 당신 고소득자네.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벌고 올해 적게 벌어도 가야 돼요 또. 그것도 고소득자 아니라는 걸 또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찍히는 게 사라지는데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간이가세에 대한 부분들은 매입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부가세에 대한 그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많아야 한 2~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후폭풍이 셉니다. 막말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매입이 어딨어? 그냥 택시가 그냥 그리고 영원 내버리면 7천이 소득이 잡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3천만 소득 잡히는 거고 이 사람은 7천 잡히면 이게 엄청난 차이 나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매입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은 7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3천만 원 매입, 4천만 원 매입, 이래서 3천 이렇게 됐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 5천 매출 이러면 되게 크잖아, 커 보이잖아. 근데 이 사람 매입 1억 2천 갖다 집어넣었어. 그럼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부가세는 이 사람이 한 300만 원 내겠다. 이 사람은 한 2~30만 원 낼 거고 부가세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6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득세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이 둘 다 똑같아요. 이 둘 다 똑같이 내요.
연소득이 3천이야. 7천에 4천 넣은 놈이나 매입자료 4천 넣은 놈이나 1억 5천에 1억 2천만 원 매입 넣은 놈이나 소득세는 똑같이 냅니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택시가 매입 잡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영감님? 그거 알아서 다 해. 그거 다 해. 아이고, 그래서 세무사 통하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매입을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니까. 세무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잡히는 게 있어? 그럼 세무사 필요 없죠. 그럼 그 직업 사라져야지. 그럼 아니 홈택스에 딱 가서 세무신고 딱 들어가면 카드 등록하신 분들은 요건 매입 자료로 잡으세요라고 걔네들이 딱 뽑아준다니까. 근데 세무사가 만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좀 많이 달라지던데. 비싸잖아. 그런 거야. 근데 애당초 매입 자료에 대한 카드 매출이 전혀 없으면 없는 영수증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세무사가. 그건 못 만들고. 그건 못 만들어내요. 예. 근데 세무사의 일이면 하더라도 기왕이면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훨씬 유도리 폭이 크다. 뭐 다른 거 없다니까. 그냥 그래서 무조건 국세청에 그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요거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특별하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많이. 우리가 왜냐하면 기장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의무 기장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장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무서는 세무 문제는 A부터 Z까지가 딴 게 없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 요것만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물 흐르듯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이 귀찮아서 그냥 세무사로 가세요. 조합에 맡기시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난 제일 좋은 거는 홈택스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힘드시고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합. 서울조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별도로 세무서 가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 보면서 배달도 했었잖아요. 그 배달 유튜버들은 세무서에서 유료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들어와. 우리 구독자는 뭐 얼마. 딱 이렇게 뭐 단체로 해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예. 그래서 시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거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택시TV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도 안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되느냐? 진짜로 저거 다 뛰어댕겨야 돼. 영수증. 매입 영수증 다 뛰어댕겨야 돼. 충전소 가서 띄고 그거 다 띄어야 된다고. 홈택스 등록만 해놓으시면 지금이라도 헝그리 골퍼님 안 해놓으셨으니까 올해는 이미 작년 거는 이미 틀렸어요. 올해 거 지금부터 내년 농사 지금부터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씨 뿌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한 번만 해놓으셔요. 그럼 카드 바뀔 때까지 카드 재발급 받으면 그거 다시 신고하셔야 돼요. 다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기에서 현금 결제 들어오고 결제한 건 매출로 안 잡히죠? 카드 결제에서 현금 누르고 결제한 거 매출로 안 잡히죠. 안 잡혀요. 왜냐면은 그 손님이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네. 자, 현금이 매출로 잡히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현금이 매출로 잡히는 경우는 첫 번째 카드 등록기에서 카드 결제기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입력하는 경우 이거 잡힙니다. 이건 잡혀요. 거의 없죠. 거의 없지. 한 1년에 한 2-3명 정도 만나요. 제가 여태까지 2번. 근데 그 2번도 친구가 택시 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금 그 티머니 카드 뭐 번호 주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있어. 그런 사람들 이거 잡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와 똑같이 잡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수증 받아간 사람 중에 영수증을 받아갔는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입력을 안 했는데 자기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잡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이 4,600이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는 그냥 현금 매출로 잡아요. 그냥 넉넉하게. 한 30에서 50 정도는 그냥 현금 매출로 잡으세요. 30에서 50 정도.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절대적으로 요렇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980만 원이다. 이러면 30만 원 잡으면 안 되지. 그럼 4,800이 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해야 되니까 요럴 때는 10만 원만 해야지. 4,700? 4,900 아니 980만 원. 4,900 아니 4,700이구나. 참 700. 죄송해요. 네. 죄송. 네. 4,780이다. 내가 카드 매출이. 그러면 그 사람은 30만 원 잡으면 안 돼요. 왜? 4,800이 넘으면 본인이 신고하게끔 일괄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요런 분들은 10만 원만 해야지. 요런 분들은 10만 원만 하는데 뭐 4,500이면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신고가 더 하셔도 뭐 특별하게 문제 생길 거 문제가 없어요. 예, 카카오블로 매달시키는 거 다 잡힙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얼마에 따르냐에 따라서 현금 신고를 내가 뭐 일일이 다 어떻게 기억을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이 4,500이었다. 그러면 한 50만 원 신고하세요. 한 30만 원 신고해. 30에서 50만 원 정도 신고해. 그럼 특별하게 문제 생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가서 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주의하실 분들은 4,780이다. 이러면 한 10만 원만 해. M미터기 현금도 안 들어가요. M미터기 현금 안 들어갑니다. 왜냐? 손님이 현금 영수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누가 돈 낸지를 알아야지. 예. 세무사 통해서 부가세 신고 가능하죠. 네. 4,800 안 넘으신 분들은 조합에서 일괄 신고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무사를 통할 필요도 없는 거야. 유빈 원빈님, 4,800 넘어야 본인이 조합 통해서 세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이 8천만 원을. 8천만 원을 나누기 12 하면 얼마지? 660만 원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1년 8천만 원이고,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봐봐요. 올해, 660만 원, 67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12월 1일 날 인가가 나셨다. 이러면, 근데 12월 달에 내가 700만 원 매출 올려버렸다. 이러면 이분 어떻게 되느냐? 일반가세 가버립니다, 이거. 저거? 이거 일반가세로 가버려요. 네. 이 농담 아니라, 이 일반가세로 가버리신 분 내가 볼 때 한 분은 계실 거다. 한 분은 계실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이게 연간 8천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나는 8천만 원이다. 아닙니다. 6월 달에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월 달에 시작하신 분은 얼마냐면 4,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6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가세로 넘어갑니다. 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미 근데 내가 그걸 왜 인지 알려드리냐? 그래서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인가가 나오셔서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신 분은 나는 8천만 원에서 아직 내가 한 달 벌어서 8천만 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누기 12 해야 돼요. 그럼 666만 원,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인간하신 분이 한 달에 700만 원 찍어버려? 이분은 간이가세에서 일반가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누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약 660에서 670만 원 정도 곱하기 자기가 한 개월수.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으냐 높으냐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했는데요. 저는 그러면 얼마야? 아까 내가 660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바우트 곱하기 2 하면 1,320만 원을 매출이 넘어가면 일반과세로 갑니다. 고생 뒤지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처음에 시작해서 10달 동안 5천만 원 때문에 일반가로 바뀌었다고 스마일님께서 얘기하시죠. 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간 기준이 8천만 원이니까 나는 뭐
2월 달에 했는데 절마 내가 8천만 원을 못 넘지 이러고 뒤지게 달렸는데 평균을 넣어보니까 그러면 연간 8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8천만 원이 아니라 한 6천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뭐 거의 뭐 세금은 이제 뭐 거의 다 나왔네요. 네, 세금은 거의 다 나왔어. 뭐 매년 컨텐츠 같아요, 이거. 매년 이건 저거지. 그 우려 먹는 거지. 네. 우리의 치트키지. 근데 이게 원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연초마다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초마다. 아니, 부가세, 그러니까. 종소세 뭐.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국도 그렇잖아. 12월 31일은 무조건 뭐 해마다 종치는 거 보여주는 거고, 네. 1월 1일 날 딱 하면 이런 사진 또 딱 보여주는 거고, 네, 그렇지 않아? 네. 어린이날은 꽃보다 좋은 어린이날 이렇게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과 함께고, 석가탄신일은 부처님과 함께고, 네. 이런 거지 뭐. 네, 네.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씩 껴넣는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놀고 먹는 콘텐츠이긴 하죠. 네. 네. 개인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 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을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 모모타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